페이지 213페이지.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첫 번째, 회계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설명을 해놨어요. 자, 회계가 뭐냐? 맞는 거. 첫 번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업의 주주만을 위해서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다. 만을 위해서 X.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 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기업이 과세관청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 과정이다. 다른 것도 맞긴 맞는데 그다음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 해서 3번.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다시 나옵니다. 한 번씩.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죠. 다음 중에 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회계는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수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이냐 하면 회계는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대한 수탁 책임을 회계라는 얘기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 경영자라는 얘기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을 경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라고 그랬죠. 들이 사장한테 회장한테 회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열심히 해라는 거. 이런 말 자체를 좀 어렵게 하면 그 말을 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대한 수탁 책임을 성실했는가에 대한 정보다. 세 번째,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의 투자자와 채권자는 포함되나 조세 당국과 감독 규제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당연히 조세 당국과 감독 규제 기관도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외부 기관에 있는 사람, 외부 이해 관계자. 네 번째, 재무제표에는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또 구성되면 주석을 포함한다. 자, 재무제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이 재무제표라는 건 뭐냐 하면 결산보고서라 이게 결산보고서. 결산보고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사하고 나면 장사한 거를 우리가 누가 보고를 해야겠죠. 이 보고를 하는데 뭘로 보고를 하느냐? 첫 번째 있는 표가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배웠죠? 일정 기간 동안에 뭐 한다고요? 경영 성과를 파악하게 하는 표. 또 뭐 있다고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뭐였어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표. 이게 재무상태.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그 다음 또 뭐 있다고요?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 뭐 있다고요? 총 5가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칭합니다. 결산 보고서의 종류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어차피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 근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나오고 나머지 것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표를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뭐라고요?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 그 나타내는 표를 자본 변동. 턱은 뭐냐? 턱은 쉽게 생각하면 보통 설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냐? 우리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뭐라고 했다? 단기 매매 증권 혹은 단기 투자상에서 1억이 있겠죠. 근데 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단기 매매 증권 1억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뭐한다고요? 뒤에 이 재무제표의 뒤에다가 부속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단기 매매 증권 1억. 이게 삼성전자의 주식이 매주가격이 얼마짜리가 얼마. 메모전자의 주식이 매주가 얼마짜리가 얼마. 그래서 총 얼마? 1억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표예요.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재무제표. 답은 세 번째.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놨습니다. 이건 회계 문제라기보다는 상식이죠.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채권자라는 것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랬죠. 난 돈 빌렸다는 얘기죠. 사람은 뭐 받겠어요? 다 받겠죠.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 뭘 받는다고요?
배당금을 받는 거다. 옳지 않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경영자 보세요. 경영자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 종업원은 성과급이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정보. 세무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 정보를 하는 정보다. 네 번째. 다음 중에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당연히 경영자에게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면 회계 담당자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회계 처리하고 나면 감옥도 가는 거는 회계 담당자가 감옥도 간다. 말 안 되잖아요.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현금 흐름표란 것도 재무제표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으로 옳은 것은 맞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서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이다.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네?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관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이걸 뭐라 할까요? 자, 기간별 보고에 가정되어 있던가요? 기간별 보고. 기초부터 기말까지 기간 나눴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보관한다는. 근데 요거는 FAT 2급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고요. FAT 1급에서 잘 안 나오고요. 어디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럼 뭐 이런 말도 있는갑다.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고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기업이 계속 하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된 원가를 일단은 자산으로 계산하였다가 그 자산이 실제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회계 연도에 걸쳐서 소모된 부분만큼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회계의 가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 할까요? 계속 기업의 가정. 계속 우리 회사가 조건은 그겁니다. 위에 보면 제일 위에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하는 거.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말이 있는. 어? 자,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수익과 지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발생주의는 단기에 발생했는 수익과 단기에 발생했는 비용을 단기 걸로 인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죠. 1번은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발생주의 회계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동기간에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팔았는 금액하고 돈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다는 얘기. 왜냐하면 외상으로 파는 금액.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나중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 준다는 얘기인데 말 자체가 좀 어렵고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발생 및 이연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 말은 무슨 하면 어제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발생주의라는 것은 단기에 발생했는 수익과 단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단기 걸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걸 발생주의라고 그랬어요. 발생주의라는 게 기초부터 언제까지? 기말까지. 원래는 뭐라 부른다고요? 단기에 발생하는 수익과 단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단기 걸로 인식해주기 위한 과정을 뭐라 한다?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연이란 말과 예상의 말 쓰는데 이연이란 말은 뭐냐면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를 칭할 때 이연이라 얘기합니다. 내년 거를 얘기할 때 이연이란 말 쓰고 다음 무슨 말 있다고요? 발생이라는 말 있습니까? 발생이라는 얘기는 원래 생겼는데 원래 인식 못한 거를 우리가 발생이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 기본 조그만 책이 있죠. 할 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잘도 있. 골자는 몇 번에 했다고요? 1번에. 8번째. 재무제표의 이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일반 대중들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자라는 얘기.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모두 충족될 수는 없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가 존재한다. 세 번째,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세 번째, 경영진은 계획 의사결정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관리 및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죠? 몇 번? 4번입니다. 9번. 다음은 회계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이 올바른 사람 오고 되었습니다. 다음 현우. 기록과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뭐라 한다? 회계 단위라 해. 맞죠? 자, 회계 보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라고 그랬죠. 그죠? 당연히 봐. 네. 보호 기간의 시작 시점을 기초로 하고 이번 보호 기간을 단기라고 해. 맞네요. 현우와 인체. 다음 몇 번? 자, 다음 재무상태와 손익계.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분류한다. 맞죠? 그죠? 두 번째,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데이다. 틀린 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네, 맞습니다.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자, 틀린 것은 두 번째. 다음 중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은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준 거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산. 외상 매출금, 상품 팔고 돈 못 받은 거니까 돈 받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 차입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아직 갚아줘야 되니까 얘는 부채예요. 정답 몇 번? 3번. 그 수익은 뭐예요? 얘는 수익이니까 답은 몇 번? 3번. 세 번째. 다음은 2021년 12월 31일 자료이다.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본금이 재무상태표에 어느 변에 와요? 대변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분했을 때 T자 계정으로 그냥 간략하게 약식으로 때 자산은 어느 변? 하변. 부채는 어느 변? 대변. 자본도 대변. 자, 현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자산. 금액은 차변에 20만 원. 차입금은 그죠? 돈을 빌려온 거니까 됩니다. 차변에 대변에 20만 원. 대여금은 뭐라고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 받아야겠죠, 그죠? 돈 받을 겁니다. 얼마? 30만 원. 상품은 자산이죠. 어느 변 온다고요? 차변에 10만 원. 또 나오는 게 건물. 자산이에요. 차변 얼마? 30만 원입니까? 외상 매입금은 예요. 그러면에 대변에 40만 원. 회계에서는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죠. 차변 다 답이면 30, 40, 50, 100만 원 나옵니까? 자산 합계금액이 100만 원. 내 부채 합계금액이 얼마나 온다고요? 10만 원 나와요. 자본 얼마나 온다고요? 40만 원. 정답은 몇 번? 1번. 생각외로 이런 거 찾는 게 좀 귀찮죠. 아직까지 머릿속에 계정 과목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좀 아직 헷갈릴 수 있어요. 자꾸 찾아보세요. 자, 4번 갑니다. 다음은 약식 재무상태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맞는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별에 현금이 20만 원 있고요. 대배 차입금이나 부채가 30만 원 있습니다. 네, 차별의 합계금액이 얼마? 160만 원. 대배 합계금액 160만 원 더 있습니까? 자산 더해는 금액이 얼마나 나온다고요? 160만 원이다. 부채가 자본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설명 옳은 것은 모두 부채와 자본의 총액은 160만 원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냐하면 자산의 합계금액이 160만 원이니까 부채 자본 더한 것도 160.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틀려.
회계 단위는 광명물산이다. 맞습니까? 왼쪽 상단부에 보니까 광명물산.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겠다. 기초의 재무상태 아니죠? 날짜가 12월 31일 현재니까 이 말을 보여주겠다. 정답은 기업과 디귿인가요? 2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죠? 요거, 네. 원래는 제가 이런 거 풀면 항상 그리는데 깜빡.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차별은 뭐가 있어요? 자산. 대비 뭐 있어요? 부채와 자본.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손익계산 차별은 뭐 있어요? 비용. 대비 뭐 있습니까? 수익. 그렇죠? 항상 자, 손익계산 수익 비용을 분류하고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 맞습니까? 단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수익, 단기 순이익.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적을 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다. 몇 번이라고요? 4번인데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라 말이. 뭘 보시냐면 그거가 총 수익이 한다고요? 적을 때. 보세요. 총 수익이 적을 때 단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총 비용을 손가락으로 살짝 가리시고 총 수익이 적을 때 단기 번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아니야. 얘는 재무상태야. 번째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X에 넣었어요. X에 고의에 적어놓은 총액이라고. 우리는 회계는 총액주의라는 걸 따라가면 총액주의. 총액주의. 총액이냐 혹은 액이냐 이런 말 자주 씁니다. 하면 따라한다고요. 액주의. 총액이 무슨 말이에요? 금액 다 적어주는. 총액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외상매출 어떤 회사에 한 회사에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회사에 외상매출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액주의로 준다는 얘기는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입금 빼버리고 남은 것만 적어놓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적으면 된다. 외상매출금에서 외상매출금 매입금 액으로 하는 걸 원칙. 다음에 수익은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현금주의 아니라 그랬죠. 현금주의가 무슨 주의? 발생주의를 따라. 자,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옳은 것은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7번. 다음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자료이네요.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나오니까 손익계산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머릿속에 손익계산서 생각하시고요. 손익계산서의 차별에 뭘 적는다고요? 비용. 제일 먼저 적는다고요? 수익.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건 어느 변에? 4변에. 얼마라고요? 50.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입세를 주면 임차료. 4변 옵니다. 5만원. 자, 상품 매출 원가. 자, 이거 안 배웠죠? 아직 여러분들. 이거 비용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이에요. 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문제가 앞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못 푸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시고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급여는 비용이에요. 4변에 5만원.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 네, 8만원. 수수료 수익은 수익. 네, 2만원. 적어서 차변금액, 대변금액 대보면 되겠죠. 차변 비용 합계하니까 얼마나 온다? 30만원. 대변 수익 합계하니까 얼마나 온다? 10만원. 그러면 수익이 더 많죠? 단기 순이익 얼마? 30만원. 다음 몇 번?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의 총수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료 볼게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비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푸실 때는 어떻게 푸냐? 요렇게 푸시면 되네요. 기초에 자산이 있고요. 기초에 부채가 있고요. 기초에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기초 자산 얼마? 30만 원. 기초의 부채는 얼마? 22만 원 맞죠? 22만 원. 기초의 자본 얼마 나오는 거예요? 8만 원. 요걸 갖고 장사를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장사 끝났는 날 뭐 한다고요? 기말의 자산과 다시 기말의 부채와 다시 기말의 뭘 구했다? 자본을 구해낸 거예요. 이 문제에서 기말의 자산 얼마? 37만 원. 기말의 부채는 25만 원. 그렇다면 기말의 자본 얼마? 2만 원 맞습니까? 자,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냐 순손실이냐 구분할 때는 뭘 비교해요? 자본, 내 돈. 내 돈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내 돈이 순수한 내 돈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있었는데 8만 원 있었는데 얘 갖고 장사해서 기말이 되니까 기말에 내 돈 얼마 됐다고요? 10만 원 됐어요. 돈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났어요. 늘어난 돈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단기 이익이 발생했다. 얼마만큼? 4만 원만큼. 자, 단기 순이익이 4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는 얘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총수익과 총비용 중에 뭐 있습니까? 총비용이 있습니까? 자, 이 중에 총비용이 얼마라고요? 얼마? 6만 원. 총비용이 6만 원이래. 그러면 총수익이 얼마니 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를 벌어서 6만 원 쓰고 나니까 순이익이 4만 원이 얼마? 정답 몇 번? 3번. 3번 이해하고 난 뒤에 문제를 푸는 걸 풀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 잘 안 풀리면 힘들게 느끼는. 안 풀릴 때 왜 안 풀리는지 어떻게 안 풀릴지. 자, 다시 다음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자료이다. 기업과 니은의 금액으로 오른 것을 물었다. 자, 일단 뭐 봐야 돼요? 기초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본이 제일 중요해요. 기초의 자본이 얼마? 기초 자본이 기초에 장사 처음 시작할 때의 자본이 2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 자본 2만 원에서 장사를 하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죠. 근데 밑에 보니까 손익 계산서가 있어요. 수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더 많습니까? 수익이 더 많아. 이익이다 손실이다. 수익 맞습니까? 수익이 6만 원, 비용이 3만 원. 이익이 얼마라고요? 3만 원.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 돈이 2만 원 있었는데 얼마가 순수한 이익이 생겼다? 3만 원. 그러면 장사 끝났을 때 내 돈인 기말의 자본은 얼마 된다? 5만 원 되는 거 맞습니까? 기말의 자본은 5만 원 돼요. 기말의 자본이 5만 원이라면 기말의 부채는 얼마? 3만. 맞나요? 몇 번? 4번 나오고. 얘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걸 자꾸 하시려면 문제를 다시 덮어놓고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들을 때, 저렇구나,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이해가는데 혼자 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 다 있을 거예요. 비교할 때는 뭘 비교한다고요? 기초의 자본과 뭘 비교해요? 기말의 자본. 그 다음에 뭐?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야지 단기수익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번입니다. 그 문제 또 나오네요. 자, 10번 문제. 다음 네모안의 금액이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문제. 기초의 자본이 10만 원입니다. 기말 자본 얼마 있어요? 15만 원. 이익이야, 손실이야? 이익이에요. 수익이 얼마? 5만 원이에요. 이익이 5만 원이라면 총수익이 8만 원, 총비용 얼마 나와야 돼요? 3만 원 나와야지.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1번이 틀렸네요. 1번. 바로 그냥 1번이. 2번 안 볼까요?
기초의 자본이 8만 원이야. 기말 자본이 12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단기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4만 원 맞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4만 원이라면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수익이 4만 원 더 많은 거 맞나요? 수익이 10만 원에서 비용 6만 원 빼면 수익이 4만 원. 자, 다음 3번. 기초의 자본이 25만 원인데 기발 자본이 35만 원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순이익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했을 때 총수익이 얼마 더 많다고요? 10만 원 더 많아. 맞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니까 8만 원만큼 순이익 맞습니까? 8만 원만큼 순이익이라는 것은 기초의 자본 32만 원에서 8만 원만큼 플러스 돼갖고 40만 원 된 거죠. 몇 번? 1번이다라는 얘기. 오늘 이 풀어놓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풀이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뒤에 가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뒤에 문제, 이론 문제 많아요. 그런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몇 번 복습을 하니까 아 지금은 이렇게 풀나 하면 마시고 오케이 하고 아시겠죠?